이재명 전 대표와 비명계 주자들 간의 이른바 경선 룰, 경선 방식의 확정을 두고서 지금 대립이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측은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일부 비명계 주자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당원 투표 그리고 중앙위 의결이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전에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경선 룰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주당은 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 이 국민 참여 경선을 이 새로운 경선 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리당원이라 하면요. 12개월 전에 이 당에 가입을 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0만 명의 권리당원이 되는데요. 이 권리당원이 50%를 이제 투표로 결정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이 100명의 국민 상대 여론조사로 이 후보를 정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경선 룰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룰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까지 이 당원 투표와 이 중앙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새로운 방식이 확정이 되면요. 이번 이 민주당 경선에선 권리당원이 아닌 권리당원이 아니면은 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민주당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에 일반 유권자의 이 직접 투표, 그러니까 이른바 이 국민선거인단 경선 방식을 배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의 이춘석 위원장은요. 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란 기본 원칙이 있고 이 선거인단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선 규칙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국민 상대 여론조사 인원이요 100만 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게 100만 명이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뭐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하면 그것도 국민 참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하겠다는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겁니다. 전화 방식으로. 반면에 과거에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라는 거는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측에 나아가서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민주당이 그걸 허락을 하면 누구나 가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정하는 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종전에 해왔던 그런 국민 참여 방식의 국민 참여 선거인단 방식의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요. 이 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주자가 지금 3명인데 그 3명 가운데서 김두관, 김동연 2명의 주자가 이 같은 당 결정에 아주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일부는 경선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김두관 전 지사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네, 당초 오늘 예정했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 참여 거부와 참여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선 불출마까지 검토하진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경선 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투표권을 권리당원만 행사할 수 있어서 권리당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에 경선 룰이 확정되는 만큼 김 전 의원도 이르면 오늘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 경선 방식이 원칙을 파괴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민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되지 않았냐면서 이번엔 이걸 배제하는 건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을 어긴 거고 절차적으로도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금요일 경선 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요. 당원 투표가 끝나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뉴시스와 통화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거든요. 김 지사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선 통과해서 심지어는 지금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예.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크고요. 절차상으로도 지금 그 후보자들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원 투표가 오늘 오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도 지켜보겠고요. 끝나면은 뭐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반면 또 다른 비명계 주자 김경수 전 지사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규칙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경선 직전 삿바 싸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명계 주자들은요, 새로운 룰이 이재명 전 대표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 측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는요, 경선 룰의 유불리를 계산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새로운 경선 룰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방식이라는 게 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미 당권을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 권리당원 비중 50%에 달하는 투표에서 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50%인 이 국민 여론조사 역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시 과거 했던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우려가 나왔던 그런 역선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요, 이 공직 후보 선출 방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면서 이 지금 제도 내에서 역선택을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또 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결정할 때는 시대적 상황과 선거의 급박성 때문에 결정했는데 사실은 어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이번 선거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두 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저는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이 당 지도부가 결국 4년 전 대선 경선 때의 어떤 좋지 않은 기억,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경선 룰을 좀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대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였는데 이때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지면서 막판에 판세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 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한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 이재명 후보가 28.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차 투표에서 크게 지면서 자칫 2위인 이낙연 상임고문과 결선 투표까지 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당시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이 국민 선거인단에 다른 정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을 의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이 이 전 대표 측의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조금의 변수도 없게 하고자 룰을 강경하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경선 룰을 두고서 이제 후보들, 특히 이제 비명계 주자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우세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선 룰을 두고서 비명계 주자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이 국민선거인단 참여 방식, 이걸 왜 굳이 친명계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잡음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이걸 밀어붙일까? 이런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는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 돈을 내는 당비를 내는 이 당원들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한 표, 그리고 돈을 내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한 표라고 하면 이 당원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면은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 대한 이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는 특정 세력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투표율이 낮아버리면 그때는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결과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100%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 경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일단 이 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뭐 현재로서는 거의 뭐 99.9%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이 사실은 폐기하고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 제가 볼 때 오히려 본인이 예전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정당성과 당의 어떤 이 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어떤 이 예전에 아까도 좀 전에 나왔지만 예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경선 때 마지막에 어떤 역전될 뻔했던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명의 그 나머지 후보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빼고 즉 분모를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 50%를 겨우 넘겨서 사실 그때 이제 후보가 확정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압도적 강자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룰이든 간에 결코 불리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참여를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불참을 한다는 김두관 전 의원도 그렇고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는 것 자체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뭐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